일론 머스크의 위대한 결정 50가지. 최경수 지음. 속도를 선택해 먼저 뛰어들다. 1995년에서 2001년. 이 시기에 머스크는 아직 위대하지도 성공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느린 안전보다는 빠른 결론을 고르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학교, 첫 회사, 금융, 합병, 선택지는 늘 안전한 쪽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씩 그 퇴로를 지웠다. 머스크에게 중요한 건 맞는 결정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였다. 그래서 그는 완성을 기다리지 않았고 구조가 굳기 전에 방향을 꺾었다. 이 시기의 결정들은 모두 작은 판처럼 보이지만 계산은 하나였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위험해진다는 판단이다. 1장은 머스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부숴버린 결정의 순간들을 따라간다.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이틀 만에 포기하다. 1995년 9월 스탠퍼드 박사과정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표였다. 연구실은 언젠가의 결과를 전제로 움직였다.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쌓고 논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진행 중으로 남는다. 실패해도 연구가 길어졌다는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레일에 올라탄 지 이틀 만에 내려왔다. 배정받은 책상,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 면담 준비, 주변은 이제 시작이라는 표정이었다. 그에게도 계획은 있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마친 뒤 스탠퍼드에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연구할 생각이었다. 배터리와 캐패시터는 유망했고 학계의 호흡은 견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호흡이 너무 길다는 점이었다. 연구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으로 움직였고 보통 10년 단위로 판정이 났다. 캠퍼스 밖은 캠퍼스 안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1995년 여름 넷스케이프 상장 이후 인터넷은 아직 돈이 된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지만 이미 시간을 바꾸는 기술로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화로 묻던 것을 화면에서 찾기 시작했고 종이로 돌던 정보가 네트워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표준은 주 단위로 바뀌고 제품은 월 단위로 갈아엎어졌다. 당시 머스크가 느낀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연구실은 완벽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시장은 즉각적인 작동을 요구한다. 논문은 심사를 기다리지만 제품은 사용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머릿속에서 비교표를 만들었다. 박사과정이 주는 건 몇 년 뒤의 결과지만 인터넷 산업은 몇 달 안에 결론이 난다. 틀리면 빨리 틀리는 편이 낫다. 늦게 틀리면 맞아도 늦는다. 박사과정을 시작한 지 둘째 날 그는 계산을 끝냈다. 여기서 2년을 보내면 바깥은 2년 앞서간다.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론이 늦게 오는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굳어졌다. 결국 그는 지도교수를 찾아갔다. 지도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머스크는 멈춰서서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길을 남겨두면 실패했을 때 그 길로 돌아갈 확률이 커진다. 퇴로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속도를 낮추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는 그 확률이 싫었다. 안정적인 레일 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스탠퍼드는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지금 잘라내야 하는 지연 비용이 되었다. 불과 이틀 만에 박사과정을 자퇴한 건 충동처럼 보이지만 방식은 역시나 머스크답다. 더 많은 정보를 모아 결정을 늦추는 대신 결정을 먼저 내려 시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확보한 시간으로 현실에서 확인한다. 그는 연구 주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따를 시간의 기준을 바꿨을 뿐이다. 학계의 호흡 대신 시장의 호흡으로, 완성된 결론 대신 빠른 판정으로. 머스크의 이 결정 이후 199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에서는
완성 후 진입보다 진입 후 수정이 더 빠른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박사, 연구, 레일에 있던 일부 인재가 인터넷 창업 전선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스탠퍼드는 자퇴는 무모한 일화가 아니라 안전을 지원 비용으로 읽은 관점이 실제 선택을 바꾸기 시작한 사례로 회자되었다.